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디자인 수업을 하게 된 윤석지입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고 수업을 해야 더 흥미진진한데 그냥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업은 디자인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디자인의 정의는 생활을 편리하고 쾌적하며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이고, 생활에 필요한 조형품을 목적에 맞게 실용적으로 계획, 고안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의 조건으로는 직접 조건이 실용성, 기능성, 신미성, 경제성, 생산성이 있는데, 실용성은 실생활에서 실제 사용이 가능하고, 기능성은 편리하게 활용하는 것이고, 신미성은 보기에 아름답고 친근해야 됩니다. 경제성은 목적과 용도에 맞는 가격이어야 하므로 물건이 좋은데 너무 비싸면 살 수가 없겠죠. 그리고 생산성은 최소한의 공정으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의 조건 중에 간접 조건으로는 사상이나 민족성, 유행, 기후 풍토가 있는데, 사상이나 개인의 생각을 색상을 배경으로 하며, 민족성은 디자인의 특징이 다르게 표현됩니다. 유행은 디자인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며, 기후와 풍토는 외적 요인이 디자인을 특징 짓는 요인이 됩니다. 색채 디자인은 색의 3요소로 색상에는 빨강, 노랑, 파랑 등과 같이 다른 색과 구별되는 색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명도로는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 그러니까 검정에서 흰색까지의 11단계가 있습니다. 채도로는 색의 맑고 탁한 정도고 1단계에서 14단계까지 있습니다. 색의 분류로는 무채색, 그리고 명도만 있고 색상과 채도는 없습니다. 하얀색, 흰색, 검정을 말하고, 유채색으로는 무채색을 제외한 모든 색을 일컬으며 3속성이 모두 있습니다. 색 입체로는 색상, 명도, 채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구도체를 말합니다. 색상화는 각 색상의 순색을 스펙트럼의 색상 순서대로 둥글게 배열한 것이며, 한국산업규격 KS 10 색상환과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색을 일컬고, 여러분들이 학용품을 샀을 때 KS 마크가 써 있는 것을 종종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거죠. 보색으로는 뜻이 색상환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색깔을 말하고, 보색의 혼합은 보색 관계의 색을 혼합하면 무채색이 됩니다. 색의 혼합은 감산 혼합, 물감으로 혼합할수록 명도와 채도가 낮아지고, 가산 혼합은 빛으로서 혼합할수록 명도가 높아집니다. 무채색을 제외한 모든 색, 3속성이 모두 있습니다. 중간 혼합과 명도와 채도는 혼합된 색들의 평균 명도, 채도가 됩니다. 병치 혼합과 회전 혼합이 있는데, 병치 혼합에서는 직물과 모자이크, 여러분들이 체크로 된 옷을 입고 서 있을 때 5m나 10m 이상에서 보면 체크가 안 보이겠죠. 색깔이 혼합됨으로써 단색으로 보이는 것을 병치 혼합이라고 하고요. 또 색팽이를 빨강, 노랑, 파랑으로 만들었을 때 막 돌리면 바람개비 색깔이 그 역시 단색으로 보이는데 회전혼합이 되겠습니다. 색의 대비로는 주위색의 영향으로 색의 느낌이 변해 보이는 현상이며, 색상 대비는 주위색의 반대쪽 색상에 가까워져 보이는 현상입니다. 명도 대비로는 주위색이 명도가 높으면 어둡게, 또 명도가 낮으면 밝게 보이는 현상이며, 채도 대비는 주위색이 채도가 높으면 탁하게, 또 채도가 낮으면 맑게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색 대비로는 보색 관계인 두 색은 상대 색을 더욱 강하고 선명하게 보이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빨강과 파랑이 보색인데 서로 강해 보이게 만드는 거죠. 색의 명시성과 주목성으로는, 명시성은 두 색을 서로 대비시켰을 때 멀리서도 또렷이 보이는 정도를 말합니다. 특히 명도차가 클 때 명시성이 높습니다. 노랑과 검정처럼 신호대기나 아니면 위험을 나타낼 때 노랑과 검정을 많이 표현하죠. 주목성으로는 자극성이 강하여 눈에 잘 띄는 색의 성질로 난색, 고명도, 고채도의 색이 주목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전통 색채로는 오방색이란 전통적으로 내려온 음양오행 사상에 근거하여 방위에 따른 색채를 나타낸 것으로 동쪽은 파랑, 서쪽은 하얀, 남쪽은 빨강, 북쪽은 검정, 중앙은 노랑을 의미합니다. 시각 전달 디자인. 시각 전달 디자인의 종류로는 1번 그래픽 디자인, 문자, 마크, 포스터, 포장지 등으로 인쇄 매체로 이용합니다. 영상 디자인은 여러분들한테 많이 익숙해져 있죠. TV나 영화, 컴퓨터 그래픽, 비디오 등을 이용합니다. 전시 디자인은 전시장이나 박람회장, 진열장 등을 꾸미는 디자인으로 전람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문자 디자인은 문자 디자인의 조건으로 읽기 쉽고 아름다우며 사용 목적에 맞게 디자인합니다. 문자의 크기와 배치, 간격 등이 균형을 이루며 내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마크 디자인은 특징이 학교, 회사, 단체 등의 성격과 특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조건은 상징성, 간결성, 주목성, 독창성 등이 있습니다. 대신중학교 마크인데 다른 학교와 비슷해서 알아볼 수가 없다 이러면 상징성도 약하고 독창성이 없는 거겠죠. 세 번째 방법으로는 문자, 자연물, 인공물을 도안화하거나 기하형, 추상형으로 도안합니다. 포스터 디자인은 포스터 디자인의 조건이 주목성, 간결성, 창의성이 있는데, 포스터는 일단 눈에 잘 띄어야 되겠죠. 그 주제가 눈에 잘 띄며 강한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간결성은 내용이 너무 복잡하면 눈에 딱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그림을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창의성은 발상과 색채, 화면 구성의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포스터의 종류로는 계몽 포스터, 문화 포스터, 관광 포스터, 상업 포스터가 있습니다. 계몽 포스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자연보호와 분리수거, 교통질서와 불조심, 요즘같이 이제 학교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환경에 관련된 포스터를 말하고요. 문화 포스터로는 미술 전람회나 음악회, 영화, 연극 등 홍보 포스터를 말합니다. 관광 포스터 역시도 홍보 포스터에 들어가겠죠. 관광 안내 포스터와 행사 안내 포스터 등. 상업 포스터는 상품이나 기업의 홍보를 말합니다. 이건 불조심 포스터나 이제 환경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수업에도 진행을 할 거니까 유심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과학 포스터죠. 여러분들은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갈 인물이기 때문에 디자인도 더 멋있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 세 번째 말한 문화 포스터. 이건 영화, 관광 홍보하는 거죠. 이건 정치, 경제 면에서 보면 요즘 선거철이어서 많이 포스터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옛날 포스터네요. 포장 용기 디자인은 내용물의 보호와 운반과 진열, 사용의 편의성과 상품과 상점의 선전 효과, 구매 의욕의 촉진, 사용 후 재사용.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상품 상자가 너무 깨끗하고 좋으면 나중에 뭐 담아놓는 용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은 책이나 신문, 잡지 등의 내용을 보충하는 역할로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요즘은 보조적인 역할뿐만이 아니라 독립적인 작품으로서도 가치를 가집니다. 북아트는 책의 형식을 빌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예술로 책의 표지부터 내용까지 자신이 계획하고 만들어 봄으로써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상상력과 창의성을 기릅니다. 캐릭터는 사람이나 동물 등의 친근한 이미지를 알기 쉽게 간단히 그린 그림으로 대상의 특징을 강조, 생략하여 표현합니다. 부모님을 캐릭터로 표현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위에 두 명 거는 본인들을 캐릭터화한 거고요. 밑에 두 명은 박태환 수영 선수죠. 박태환 선수하고 박진영 가수, 엔터테인먼트 대표인데 얼굴 표정이 잘 특징을 살려서 나타낸 것 같습니다. 본인들을 해도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존경하는 분을 해도 괜찮습니다. 만화는 대상을 실제보다 과정하거나 변형, 생략하여 표현한 그림으로 그림과 문자를 함께 사용하여 강한 호소력을 지닙니다. 요즘은 웹툰 만화로 드라마도 많이 만들고 있죠. 애니메이션은 정지한 그림이나 사물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연속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영화나 텔레비전, 컴퓨터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예의 종류에는 도자공예, 목공예, 염색공예, 한지공예, 금속공예, 칠보공예, 죽공예가 있습니다. 도자공예에서는 성형 방법으로 여러분 초등학교 때나 유치원 다닐 때 많이 체험해 봤을 거예요. 빚어서 만들기, 코일링처럼 말아서 만들기, 흙판으로 만들기, 돌림판에 놔서 물레 차면서 만들기. 도자기 제작 과정으로는 성형하기, 찰흙으로 만든 건 지점토도 마찬가지죠. 그늘에서 말려야지 햇볕에서 말리면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늘에서 잘 말린 뒤에 초벌구이를 하고 초벌구이 한 후에 무늬를 그리고 유약을 발라서 또 재벌구이를 하면 완성이 됩니다. 염색공예로는 직접염과 홀치기염, 파라핀염, 침염, 날염이 있습니다. 직접염은 붓으로 직접 그려서 표현하는 거고요. 홀치기염은 천을 실로 묶거나 매듭을 지어 염료에 담가서 염색합니다. 파라핀염은 초. 파라핀이 묻은 부분은 염색이 되지 않는 원리를 이용해서 반복해서 단계를 나타내면서 명암을 나타내서 그림을 그립니다. 침염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 체험하러 가서 손수건이나 스카프를 염색하면 그것도 침염입니다. 염료에 담가서 끓이면서 염색을 합니다. 날염은 프린트된 거죠. 여러분 티셔츠에 무늬가 찍어 있거나 다른 무늬로 프린트된 티셔츠를 많이 입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무늬찢기와 같이 일부분만 염색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첫 번째 말한 직접염이면서 묘염이죠. 원단에 직접 그리고 염색한 겁니다. 이건 두 번째 홀치기염으로 본인이 원하는 모양대로 크고 작고 반복해서 묶으면 묶은 부분에는 염료가 안 들어가죠. 홀치기염이에요. 이건 세 번째로 말한 파라핀염이면서 단계를 나타내서 조금 더 세밀한 그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파라핀염으로 단계별로 염색해서 조명등으로 실용적인 제품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제 홀치기염 한 걸로 쿠션이나 방석도 만들고 옷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디자인한 거는 대량 생산을 요한다고 했죠. 이건 실제 회화적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디자인화해서 대량 생산으로 양산을 찍어낸 거죠. 산업 디자인은 산업 디자인의 제작 과정으로 기획, 조사, 분석 한 뒤에 아이디어 스케치를 합니다. 그리고 설계도를 그리고 렌더링으로 완성된 모양을 예상하며 구체적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린 그림을 모형 제작을 만드는 거죠. 축소된 모양으로. 실물 모형 제작을 만든 다음에 완성 및 검토합니다.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가전제품이나 가구, 자동차도 이른 기획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목공예는 나무를 재료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것으로 소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밀접한 게 우리가 쓰고 있는 게 가구와 소파, 식탁, 기타 등등 많이 있죠. 금속공예도 금은동의 금속으로 장식품이나 일용품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딱 생각나는 건 그릇과 냄비 종류네요. 또 엄마들이 좋아하시는 장신구도 있죠. 화각공예는 쇳불을 얇게 썰어서 여러 가지 색으로 채색하여 붙이는 방법입니다. 매우 화려한 느낌을 주고 가구에 부분적으로 붙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예쁘더라고요. 칠보공예는 금속판의 표면에 세균이 질의 유약을 약 800도씨로 녹여 붙이는 기법으로 거의 금속 공예에 많이 활용됩니다. 환경 디자인은 환경 디자인의 뜻은 생활 주변의 자연과 생활 공간, 도시 공간 등을 쾌적하고 편리하며 아름답게 꾸미는 것입니다. 환경 디자인의 조건은 자연 환경과 조형물의 조화, 문화유산의 보존, 실내외 생활 공간의 기능성과 편리성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외벽에 넓은 벽을 그냥 방치시켜 놓는 상황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 지역의 특성과 안내를 슈퍼그래픽이라고 그러죠. 그림으로써 표현해 놓은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쿠션과 조명등이죠. 대량 생산된 제품입니다. 양산이에요. 대량 생산된 넥타이입니다. 벨트와 구두, 부채 모두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가방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스카프 역시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번 수업부터는 온라인 수업으로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어 대면 수업을 못하게 된 건 되게 아쉽지만 얼굴 보고 수업할 때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수업 참고 자료로 선배들이 했던 자료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멋지게 디자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 학기 수업을 마치면 학교 복도에서 과제 전시가 있을 예정입니다. 매주 차시마다 주어진 수업에 최선을 다하고 과제로 사진 찍어서 선생님 카톡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준비물은 8절 스케치북과 수채화 물감, 포스터 물감, 크레파스, 사인펜, 색연필, 파스텔 등등 여러분이 집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번 수업을 마칩니다.